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우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FOMC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휴장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FOMC 회의가 예상되고 있는지 오늘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신동호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5월 FOMC 회의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대다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50bp, 즉 빅스텝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50bp 인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5월 얼마 인상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월 FOMC 이후에 발표에서 이제 양적 긴축이 이제 시작되는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부 내용과 함께 이 중립금리인 2.5% 인상을 용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때문에 FOMC 이후에 열리는 좀 프레스 컨퍼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 의장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게 이 미국 정부의 대체적인 정책의 기조라면서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좀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제 빅스텝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막상 여러분이 이제 0.25% 인상을 했었죠. 이번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던져놓고 좀 시장을 살펴본 다음에 그걸 추이를 한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방천 에세플러스 회장 경우에는 다소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연준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이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이 비슷한 규모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고원형 인플레이션 국면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을 것이다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한 만큼 이제 이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이 세부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일단은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CMA 페드와치로 보자면 9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에 6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여 %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중립금리의 한 3% 중반 뭐 그 정도 수준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5% 중반부터 많게는 4%까지 이 중립금리가 될 것이다.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이제 3%대 중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 미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보다 이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그러죠. 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김진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중립금리 이상의 오버슈팅에 또 나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채원 의장은 펀더멘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 금리 인상의 변동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외 변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황과 뭐 경제 지표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중립금리가 3% 중반에서 만약에 4%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강달러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화 약세가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습니까? 현재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 강달러가 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도 충분히 고점에 와 있고 정점의 수준에 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만간 뭐 불안한 변수들이 사라지면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죠. 이러한 좀 대외 변수들이 사라진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 가서는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보다 이 경기라든지 무역 수지 이런 지표들이 이제 좀 대두가 될 거라면서 현재의 강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전문가
전문가들과 다르게 좀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는 것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앞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 양적 긴축 그 세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장에 이제 9조 달러의 자산 규모가 있는데 2025년까지 6조 달러까지 이제 축소를 하는 만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강달러는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강광천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래도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 광달러가 지금 현재 정점에 와 있고 고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면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면은 박스권 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시장을 사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제일 먼저 김영익 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이제 우리 지수가 한 2,500선까지 갈 거다. 좀 유일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설명을 했었었죠. 그런데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제 저점을 찍었다면서 이제 5월에는 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추세 상승이 이어지지는 않고 2,900선 안팎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박스권은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채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세가 그로스보다는 이제 밸류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성장주보다는 이제 좀 가치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추천 업종을 같은 보면은 이 B2C 소재 업종이라든지 지주사 또 절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올 경우 어느 정도 또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하락 좀 국면에 다다른다면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저점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동호 앵커의 앵커 브리핑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FOMC의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SK증권의 최석원 전무 모시고 세부적인 이야기 들어봅니다.